노후 준비를 위해 에디튜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저번 주 성적과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식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4180으로 사상 최고, 다우도 34,200으로 사상 최고입니다. 나스닥은 14,052로 고점에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죠? 빅스 지수도 16.25로 매우 낮고 국채금리도 1.59%로 안정화를 넘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호재인 상황입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요. 기술주들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기대가 커서 적당한 실적으로는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의 한 주간 등락입니다. 엔비디아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형 CPU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주변의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준비 종목인 테슬라입니다. 9% 이상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량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 것들이 있는데요.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 등의 하락이고 아케고스의 여파가 아직도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경제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 상승했습니다. 이에 의류, 백화점 등 경제재개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월 미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2% 상승으로 예상치 1%를 상회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기저효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9만 3천명 감소한 57만 6천명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70만 명을 크게 하회하였는데요. 이것은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2.7%에는 못 미쳤지만 전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뉴욕주 제조업 활동이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은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으로 예상치 0.2%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1.6% 올라 전달의 1.3%를 넘었습니다. 작년이 매우 개판이었는데 이에 비해 별로 오르지 않아서 인플레 문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까지 양호하면서 금리 하락이 있었고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3월 미 소매 판매는 9.8%로 예상치 5.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3월 제조업 지수도 26.3포인트로 예상치 20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여 1.5% 선입니다. 지표들이 경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이유와 일본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보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 주가가 잘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아예 주식시장 전체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클라리다 미 연준 부의장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훨씬 전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른 시기에 테이퍼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시장은 겁을 먹었습니다. 미국 경제 정상화 과정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온건화 통화정책 지속을 시사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고용과 인플레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고 연준은 채권 매입 축소를 고려할 시기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미 경제활동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고 소비 지출이 강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 상승은 경기 개선에 따른 것이고 미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완화 정책을 유지할 생각이고 이것은 곧 금리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슈입니다. 지난주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여름 2차 확산 때 6.7만 명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에 여행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하락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소식으로 종목 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CDC는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후 혈전 부작용을 우려해서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부작용 보고 사례에 여성 6명 중 그중 1명이 사망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언택트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백신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확진자가 꽤 줄어서 유지되고 있고 사망률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접종률도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완전 선두권입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말한 대로 7월 전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빠른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업 이슈입니다. 아마존은 창고 근로자 노조 설립 무산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주식은 반도체 부족 이슈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반독점 위반 가징금 28억 달러를 맞았지만 예상보다 적었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중국 팟캐스트 플랫폼인 히말라야가 미국 IPO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업 뉘앙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신형 CPU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AMD, 인텔 등 경쟁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닝 가이던스 또한 좋아서 계속해서 오를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14일에 상장했습니다. 고점을 찍었을 때 파월이 코인을 까면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업체가 엔비디아와 AI 기술 활용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11%가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장난감 메이커 하스브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올랐습니다. 아케고스 관련주 주가가 부진합니다.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를 반복하면서 시장에서 아케고스 관련주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포 때문이죠. 그래서 비아콘과 디스커버리는 계속 떡락 중입니다. 매출이 거의 없고 고밸류에이션인 라이다나 3D 프린터 기업들이 급락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상장한 스펙 관련주들이 주가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이슈로 주식시장 자금 유입 규모를 보겠습니다. 지난 12년간의 합보다 지난 5개월 유입 자금이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고점에 대한 불안감도 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엄청 들어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4월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실적 발표입니다. 은행주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항공주는 역시나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은행은 실적에 대해 주가에 선반영하는 면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예금은 늘고 대출의 비율이 적어지면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반면 항공주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종식을 시장은 기정사실화하고 보복 소비 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외려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실적이 나오면 하락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적절한 익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입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종목은 넷플릭스입니다. 기술주의 스타트를 끊는 건데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다면 기술주 전반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스냅, 항공주, 소비주 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종목들의 한 주간 성적입니다. 우연히도 제가 소개한 후부터 두 종목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애플이, 이번 주는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쉬고 있고요. 하지만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9% 급등했습니다. 최근 꿈과 희망만 먹고 사는 종목들이 떡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나오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테슬라가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투자 전략입니다. 여전히 세계 시총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 2등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차이가 12%로 애플만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는 쉬었고 고점 대비 7% 남았습니다. 저번 주에 일부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나스닥 마삼 하락 해제가 되니 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정한 비율만큼이요. 저 같은 경우 투자 자산의 50%입니다. 다음 주 실적 기대감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넷플릭스가 잘 나오면 애플도 힘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플의 실적일은 4월 28일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저는 총 자산의 20% 정도 넣고 있는데요. 9% 상승으로 크게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고점까지 19%가 남았습니다. 투자 전략은 존버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추매는 좀 떨리는 상황입니다. 추가 전략으로는 4월 19일 마삼 해제일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연동이 되는 면이 있어서 악재, 어떨 때는 호재로 작용하는 점이 오히려 아쉽습니다. 테마주 실적입니다. 경제재계 테마주인데요. 디즈니와 PEJ 모두 쉬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디즈니는 코로나 종식까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때마다 오를 것으로 생각되고 정말 종식이 돼서 첫 실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익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J는 아케고스 여파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수급으로 인한 하락이므로 분할해서 추매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PEJ는 비아콤 CBS와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루타 종목 찾기입니다. 먼저 스퀘어입니다. 스퀘어의 1년간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와 EPS 예상치 그래프입니다. EPS 예상치에 비해 주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EPS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EPS 예상치와 주가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오를 주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퀘어는 핸드폰에 네모난 카드 달망기를 달아 결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배달을 시켜 먹다 보면 다들 이걸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는 이것뿐만 아니라 캐시 앱으로도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스퀘어 온라인, B2B 서비스 확대 등 미래 먹거리도 괜찮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8% 빠진 상태인데요. 미 국채 금리 상승의 공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주식으로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마주 전략대로 총 자산의 1% 정도를 분할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냅입니다. 꾸준히 오르다 급등 후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상 EPS에 비해 주가는 높지만 역시나 결국에는 오를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스냅은 미국 10대, 2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입니다. 20년 4분기 기준 2억 5천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15% 상황인데요. 역시 금리 상승 과정에서 고밸류 부담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의 주력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먹어도 크게 성장한 카카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훨씬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준비는 장기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한 주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